안녕하십니까, 홍필두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7강 네트워크 관리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거는 네트워크의 이론적인 부분과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가 우분투에서 어떻게 네트워크 환경을 설정하는가 라는 부분을 같이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리눅스 서버를 운영하는 경우 이 리눅스 서버가 많은 사용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상황을 감시하고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건 되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의 기본적 이론과 환경 설정, 네트워크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실습을 해볼 것입니다. 앞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그 무조건 따라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약간 이론을 같이 알아가면서 우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에서 여러분들은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TCP/IP라는 용어, IP 체계, 통신 흐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 설정 방법을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네트워크 관리 명령어를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 부분을 설정하는 어떤 고정 IP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학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다음 TCP/IP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고전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기초가 되는 용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인 부분에선 TCP/IP라는 용어, 그다음에 IP, 고정 IP, 스태틱 IP, 유동 IP, 그죠? 그다음 DHCP, NAT, DNS, 포트 포워딩 이런 부분,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L2, L3, L4, 라우트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들이 검색하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트워크의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TCP/IP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수많은 서버, 수많은 PC, 심지어 지금은 이제 모바일 기기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TCP/IP에서 이 I가 인터넷 워킹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인터넷 환경은 이제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등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데 그 내부적인 사항들이 세부적인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통신하는 방법의 가장 큰 이름은 TCP/IP라는 프로토콜, 통신 체계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 네트워킹 프로토콜이에요. 인터넷 워킹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TCP/IP의 풀네임은 트랜스퍼 컨트롤 프로토콜과 인터넷 프로토콜입니다. 즉 뭐냐면 이 TCP/IP라는 데에 우리가 어떻게 통신을 하겠다라는 규약들이 쫙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TCP/IP라는 거는 TCP는 전송 데이터를 일정 단위로 나누어서 포장하는 것에 대한 규약이고 IP는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토콜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토콜은 꼭 이 단어적인 뿐만이 아니라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어떤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전송 규정이나 장치를 총칭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CP/IP의 전송을 보면 뭐냐면 IP는 출발과 도착 주소를 가지는 헤더를 참조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목적지에 전달을 하고 이 TCP는 전달 과정에서 데이터가 잘못 전달되거나 파손될 수 있고 또 보내진 순서와 맞게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IP가 데이터 패킷을 분실하거나 파손되면
TCP가 문제가 발생됐다는 걸 알리고 데이터를 알맞게 재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TCP가 에러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는 호스트는 언제나 에러 없는 순서대로 데이터를 전송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 다음 중요시하는 게 이 통신 부분을 공부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OSI 7레이어라는 부분이 나와요. 이 OSI 7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도 필요로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 되게 오래됐죠. 1977년에 정의된 얘기고, 이건 꼭 통신뿐만 아니라 컴퓨터 이 분야, 이쪽 분야의 어떤 용어를 지칭할 때 레이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OSI 7레이어에 보면 우리가 통신을 위해서 이렇게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달 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이런 식으로 이 계층을 나눕니다. 이게 TCP/IP에 대한 프로토콜로 네트워크 억세스 계층, 인터넷 계층, 전달 계층, 응용 계층인데,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대한 엔지니어예요. 그럼 우리가 부품을 일컫는 정도가 핸들, 타이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타이어를 할 때 야 고무를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전송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데이터를 전송한다라는 응용 계층의 내용들이 있지만, 안에서는 야 우리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변환에 의해서 신호를 어떻게 보내, 그다음에 랜카드는 어떤 걸 써, 이러한 하드웨어 계층이라든가 물리 계층이 있을 겁니다. 서로 계층이 다르면 서로 우리가 계층에 따라서 어떤 규약들을 맞춰놔야지 갑자기 이게 뒤죽박죽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런 OSI 7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계층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서로 간 통신을 위해서는 여러 개의 계층별로 많은 구성 요소 및 작용들이 일어나는데, TCP/IP 체계의 흐름을 아래 계층으로 분리해서 보면 우리가 알기 쉽습니다. 응용 계층은 뭐냐면 우리가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한다든가 텔넷, FTP, SSH 이런 것들이 응용 계층입니다. 우리가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보는 www 서비스가 있고, 얘는 뭘까요? 얘는 뭐 80번 포트로 그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거죠. SSH는 여러분들이 뿌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이 우분투와 이렇게 화면 터미널을 연결하는 거죠. 이 계층은 응용 계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응용 계층을 얘기하다가 서로 다른 계층, 자, 뭐 랜카드,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데, 자, 랜카드는 뭐 삼성 거 아니면 LG 거를 사용해야만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다. 삼성 거를 사용해야만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서로 다른 계층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물리적인 계층이에요. 우리가 SSH나 아까 웹 브라우저 이렇게 사용하지만 그 밑에는 또 무슨 계층이 있죠? 이 전달 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라든가 리눅스 아니면 뭐 맥 컴퓨터 같은데 이 TCP/IP 소켓 라이브러리 같은 커널이 있는데, 얘는 IP 체계와 이런 것들을 다 전달해서 위로 올리는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한다. 웹 서버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는데,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서비스하면 이거는 응용 계층만 생각해서 서비스를 하는 거지, 우리가 단말기의 특성이나 이런 건 고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용 계층 밑엔 이렇게 전달 계층이 있는데, 전달 계층은 이렇게 뭐 윈도우 OS, TCP 커널이나 소켓 라이브러리 같은 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계층은 IP 체계, 그다음 라우팅의 동작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네트워크 계층, 인터네트워크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맨 밑에가 네트워크 억세스 계층으로 UTP 케이블 스펙이나 랜카드, 라우터, 허브 이렇게
요런 부분들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 계층별로 서로 통신을 할 때 프로토콜을 하고 이 상단 계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같은 계층에서는 프로토콜을 맞춰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부분이 다시 언급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 좀 더 깊은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IP 주소 체계라는 거. 우리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IP 체계, IP 주소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신을 하는 거를 알고 있을 거야, 이제는. 근데 이 IP 주소 체계는 우리가 물리적인 주소와 논리적인 주소, 그다음 내부 프로토콜 주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IP 주소는 IP 어드레스는 논리적인 주소입니다. 우리가 이 논리적인 주소는 논리적인 주소이다 보니까 우리가 PC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개의 IP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IP가 인터넷에서 실제 통용되는 공인 IP 또는 우리가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프라이빗 사설 IP 이런 식의 IP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물리적인 주소는 뭐냐면 우리가 이 어떤 PC나 서버나 이런 데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처리하는 네트워크 카드라든가 뭐 무선 네트워크가 하는 무선 네트워크 모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 주소가 있어요. 아주 고정적인. 그래서 어떤 물리적 하드웨어 주소를 나타내는 걸 물리적 주소라고 하고 대표적인 용어로는 우리가 맥 어드레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선 통신, 무선 통신 이런 우리가 이런 저희 모바일 기기의 어떤 우리 모바일 기기에 이 SK텔레콤이나 이런 데서 하는 물리적 주소가 아니라 모든 TCP/IP 체계에서 하는 건 유선이든 무선이든 간에 어떠한 통신 카드에 하드웨어 주소가 있습니다. 이걸 맥 어드레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디바이스 아이디 같이 이건 하드웨어가 어떤 안에서 통신할 때 있는 거고 IRQ 같은 이런 부분들도 다 물리적인 주소입니다. 논리적 주소는 우리가 IP 어드레스라든가 URL도 논리적인 주소죠. 그 다음에 DNS 주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내부 프로토콜 주소로 우리가 포트 번호가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포트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TCP 체계, UDP 체제 같은 이런 프로토콜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P 주소를 보면 우리가 CTC, 코포, ACKR라는 이런 URL 같은 이런 논리적 주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숫자로 놓은 IP 주소도 있고 이런 네트워크 카드 같은데 보면 이렇게 물리적인 주소를 우리가 찾아서 보면 이것도 유일한 주소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IP 주소 체계는 우리가 알고 싶다시피 어떤 네트워크 식별자와 호스트 식별자로 구성이 되는데 네트워크 식별자와 호스트 식별자 요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진수인데 이거 10진 표기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점 해서 4개의 숫자 IPv4 개념인데 4개의 숫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4개의 숫자의 최고값은 2552525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라는 주소를 하면 이건 예를 든 건데 지금 네이버가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를 치면 210-115-170에 100일이라는 주소로 가게 이게 변환이 돼 있어요. 그러면 210을 이진수 체계로 바꾸면 210은 이렇게 되고요. 115는 이렇게 되고요. 170은 이렇게 되고 101은 이렇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IP 체계로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숫자를 보면 첫 번째 숫자가 여기 보면은 0이면 첫 번째 숫자가 0이면 7개가 네트워크 식별자고 그 다음에 내부가 24비트가 호스트 식별자입니다. 즉 여기까지 네트워크라는 거는 여기까지 같은 네트워크이고 호스트 PC 같은 것들 서버 같은 것들이 이만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클래스 B라고 하는 놈은 10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10은 클래스 C네요. 110. 1110은
클래스 D. 얘는 1110은 멀티캐스트라는 거기 때문에 특수한 거고, 우리가 클래스 A, B, C로, 즉 인터넷 IP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이 IP 체계 클래스 A, B, C는 공인 IP를 의미합니다. 그 인터넷 구간에서 사용되는 IP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넷마스크라는 걸 여러분들이 넣는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주소 범위가 1부터 127까지는 네트워크가 255고 이 뒤에 이 세 자리가 전부 단말기입니다. 얘를 사용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배정받은 게 없고, 구글이나 뭐 우리가 구글은 8로 시작하거든요. 이 IP가 8이라 보니까 이 8부터 이 세 개가 자기네들은 25 곱하기 25 곱하기 25개의 내부 단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그 다음에 B 클래스는 128에서 191까지인데, 자, 이렇게 돼서 두 개가 단말이고 나머지가 이제 고정된 네트워크 번호입니다. C 클래스들은 보통은 이제 내부에서 사용되는 우리가 C 클래스 IP는 대부분 내부의 프라이빗 공인 IP가 아니라 사설 IP로 많이 사용되는데, 192부터 223까지는 이런 넷마스크 3개까지 내부 네트워크이고, 요 맨 끝에 단말이 25 요렇게 하나가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 체계에서는 255개까지밖에 단말을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 요런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 거는 좀 반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처음 듣는 경우면 우리가 또 나오면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 장비 중에는 허브와 라우터와 스위칭, 이 스위칭은 몰라도 허브와 라우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허브는 우리가 뭐냐면 같은 네트워크에서 그 자료 전송을 해줍니다. 라우터는 뭐냐면 다른 네트워크로 데이터를 보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요즘엔 스위칭 장비라고 돼서 이거는 2계층 이상을 지원 가능하게 돼 있어서 허브와 라우터를 겸용한 기계들이 스위칭 장비고, 이 스위칭 장비에 아주 값싸고 저렴한데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하나씩 있는 건 뭐냐면 그 공유기입니다. 공유기도 심지어 무선 공유기는 무선 기능과 공유 기능까지 있죠. 그래서 참 과거에는 되게 고가의 장비들이 요즘엔 돈 많은 돈으로 집에서 사용되는 공유기가 이런 역할을 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192.168.2의 2라는 IP를 갖고 있는 뭐 PC든 서버가 있는데, 192.168.3의 1과 데이터를 주고받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서 배웠는데 192.168.2는 C 클래스로 이 세 개, 앞에 세 개가 네트워크 번호고 뒤에 하나가 단말입니다. 그래서 192.168.2의 1과 191.168.3의 1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 즉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 어딘진 모르지만 내 네트워크는 아니다라는, 자기 체계에서는 이 네트워크는 내 네트워크가 아니다라고 이 숫자 체계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즉 C 클래스는 192.168.2의 0, 이 세 개가 같아야 192.168.2가 같아야 같은 네트워크이고, 이게 다르면 다른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같은 이의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IP인데 얘가 25.25.25니까 세 개 넷마스크를 갖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보고 같지 않다라고 하면, 자, 3과 0이라는 통신을 위해서 192.168.3이라는 데라는 그 네트워크로 나의 패켓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192.168.2의 1은 자기 PC에, 이 서버든 PC에 설정된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를 찾습니다. 이게 뭐냐면 라우터라는 놈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라우터라는 놈으로 먼저 패켓을 보내면 이 라우터가 예를 들어서 192.168.2의 255로 같은 네트워크 안에 어떤 한 IP가 라우터로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라우터로 보내고, 이 라우터는
자기 라우터 테이블에 있는 걸 보고 192.168.3이라는 놈이 어디 있다 라고 해서 그쪽 라우터 192.168.3이 있는 라우터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 192.168.3의 라우터가 자기 네트워크 안에 있는 단말로 데이터를 보내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는 내 네트워크에서 밖으로 나가는 우체국인 라우터의 IP, 게이트웨이 IP를 찾아서 라우터로 가고, 라우터는 이 원거리 어딘가에 있는 네트워크를 찾기 위해서 또 데이터를 그쪽으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게 IP가 되어 있는 겁니다. 반면에 192.168.2의 1과 191.168.2의 5로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 191.168.2와 191.168.2가 같구나.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구나. 라고 해서 얘는 라우터를 찾아갈 것도 없이 내부 네트워크에서 이 놈을 데이터를 보냅니다. 얘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른 통신을 위해서 얘가 어디 있는지는 그 맥 어드레스가 연결되어 있는 AIP 캐시라는 거, 내부에서는 AIP 캐시라는 거에 의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몇 개 용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네트워크 환경 설정을 하기 위해서 몇몇 개 용어 중에 하나는 DNS라는 거예요. 이 DNS는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많이 URL이라고 www 코포 ACKR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자로 되어 있는 주소 체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URL을 IP 이거와 매칭되는 IP를 알아야 통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URL을 IP로 바꿔주는 서버가 DNS입니다. 그래서 DNS를 우리가 몇 번이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DNS나 이걸 자동으로 불러오는 IP 체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집에서는 회사에서는 얘네들을 그 어떤 고정 IP 체계로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네트워크 관련 설정으로는 우리가 서버나 PC들은 고유의 IP를 가져야 되고, 안 갖는다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를 배정하는 서버로부터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P를 세팅할 때 IP를 세팅하고 넷마스크를 세팅하고, 자, 네트워크 마스크는 이 IP가 어디까지 같은 네트워크고 다른 네트워크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다음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다른 네트워크로 가려 그러면 어디로 보내줘서 그 장비로 가라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URL을 IP로 바꿔주는 DNS 주소를 우리가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요즘에 많이 쓰는 건 뭐냐면 DHCP입니다. DHCP는 이렇게 4개의 IP를 고정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 값들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DHCP는 그 PC와 같은 단말 체계에서는 유용하지만 서버에서는 DHCP로 해놓으면 우리가 접속할 때마다 자동으로 IP를 받아오기 때문에 IP가 매번 전원을 끌 때마다 변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유동 IP 체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동 IP 체계에서는 내 IP가 고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하기 위한 서버 체계로는 운영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서버들은 대부분 나중에 운영할 때 스태틱 IP를 갖게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고정 IP를. 그죠? 요걸 이제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다시 또 나왔는데 192.19192에서 212.65.133으로 통신을 하기 위해선 서로 다른 네트워크죠. 이게 우리가 그냥 봐도 이 앞자가 다르니까 다른 네트워크예요. IP의 클래스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192.192라는 요 서버든 PC가 있으면 얘의 그 넷마스크를 먼저 보고 다른 네트워크이다. 이 가기 위한 우리가 목적지의 네트워크가 다른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보고, 자, 그럼 먼저 갈 게 어디냐면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 즉 라우터의 주소로 이 데이터를 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인터넷 구간을 타고 2265254라는 이쪽에 이 네트워크에 있는 라우터에 데이터가 보내주고요. 이 라우터에서 보내진 데이터는 같은 네트워크 내 이놈한테 원하는
254가 아니라 133이죠. 그림이 잘못됐네. 133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해볼 거는 여러분들이 자, 그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방법은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상태에서는 ETC 밑에 넷플렛 아래 00 인스톨러 컴피그 YAML이라는 파일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 네트워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하고 또 다릅니다. 그때 이제 네트워크 설정이 다른데 이 설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지금 서버 안 켰네. 자, 서버 켰고요. 자, 지금 보면 ETC 밑에 넷플랜이라는 데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여러분들 우분투 기준으로 20.04 버전에는 ETC 밑에 넷플랜에 이와 같은 어떤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파일을 들어가서 보면 지금과 같이 작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설정된 거에 작성되어 있는 건 네트워크의 이더넷에 EMP0S03이 이게 랜카드 번호입니다. 랜카드 번호고 DHCP4 IPv4의 DHCP4번 버전으로 true다. 버전 2 이거가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게 DHCP 즉 유동 IP로 그 IP를 받는 거예요. 반면에 교수님이 이제 IP를 이렇게 박은 걸 보여줬죠. 얘를 막고 네트워크 이더넷 ENP0S3 자 랜카드가 여러 장 꽂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DHCP4는 노고 어드레스 IP 어드레스는 192.168.261이고 이 24는 의미가 별 모르겠고요. 게이트웨이 자 이건 네트워크 저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라우터가 있는 번호죠. 라우터의 번호 이렇게 쭉 돼 있죠. 192.168.26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 이 DNS를 네임 서버스라고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DNS는 8.8.8.8 이거 해놓긴 하는데 이게 너무 쉬워서 외워서 제가 이제 DNS 이렇게 많이 쓰는데 8888과 하나 두 번째 걸 888 8.8.8 4.4 이렇게 썼는데 요게 약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그 네임 서버가 위치한 게 구글이에요. 구글이다 보니까 이 우리가 URL 바꿀 때마다 미국으로 한번 갔다 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네트워크상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KT 쪽의 DNS나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DHCP와 그 다음에 그냥 스태틱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뭔가요? 이거는 옛날 버전이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여러분들이 요 내용들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아마 커맨드 창에서 자, 핑이라는 게 있는데 자, 네이버는 핑을 막아놨을 거예요. 자, 네이버는 이렇게 핑을 받아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근데 네이버 주소는 이렇게 DNS를 갖다 와서 이렇게 요게 IP로 보내지는 게 맞죠. 이 핑이 안 된다고 네트워크가 죽었다라고 보는 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핑 공격이라고 핑을 강제로 때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요한 시스템들은 핑을 막아놨습니다. 당연히 여기도 핑을 막아놨을 거고요. 핑을 받아주는 데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자, 자기 IP는 받아줄 수 있겠다. IP 컴피그. 자, 내 IP는 지금 192.168.0에29예요. 이건 내부 IP라서 밖에서는 들어오지도 못해요.
자 하면 핑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있죠. 자기 거. 그 다음에 1 얘도 받을 거예요. 이게 지금 공유기예요. 인터넷 공유기. 192.168.0이라는 건 인터넷상에서 존재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사설 IP예요. 여러분들 뭐 IP 타임이나 이런 걸로 하면 기본으로 이 IP로 잡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리눅스 서버에서 스태틱하거나 DHCP 방식의 IP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버추얼 박스에서 IP 주소를 설정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IP를 PC에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실습 서버는 하나의 IP를 받아 갖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PC에 IP가 들어오고 그다음 버추얼 박스로는 그 저기 뭐냐면 여러분들이 포트 포워딩을 통해서 아마 연결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IP는 논리적인 주소이기 때문에 한 서버에다가 IP를 100개를 부여할 수도 있어요. 통신 장비에서. 그럼 100개를 부여하고 우리가 한 개씩 그 저기 뭐야 이런 버추얼 박스에 그 떠 있는 그 리눅스마다 한 개씩 IP를 부여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브릿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추얼 박스에서 브릿지로 설정하고 한 개씩 IP를 고정하고 통신 장비에서도 그 IP를 부여한다면 그렇게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추후에 또 상황이 있으면 제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가 명령을 몇 개 배우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ifconfig입니다. ifconfig는 자 우리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대한 상황을 알거나 설정을 하거나 재가동을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ifconfig에서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 카드명을 쓸 겁니다. 옛날엔 ETH0였지만 아까 봤듯이 그렇게 안 나왔죠. 우리 아까 어떻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잖아. EMP0S3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ETH0는 옛날 방식이고 요즘에는 저기 우분투가 이런 식으로 부여하지 않더라고요. 네트워크 번호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네트워크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fconfig으로 이렇게 네트워크의 IP와 넷마스크 등을 주고 업시키고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그 서버에 전원을 내리면 이 내용이 없어져 버려요. 아까 같이 넷플랜에 있는 그 파일에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라우팅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우팅을 아직 안 배웠지만 라우팅 경로에 대해서 어디로 가라. 우리가 네트워크 카드가 여러 개라고 하면 어떠한 네트워크는 1번 카드로 어떤 네트워크는 2번 카드로 우리가 지금 보면 내부망과 외부망이 있는 시스템들이 많아요. 인터넷망 그 다음에 내부망 이렇게 망분리라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네트워크 2장을 꽂아놔 가지고 뭐 어떤 시스템은 A번 1번 네트워크 카드로 어떤 IP는 2번 네트워크 카드로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라고 경로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명령들도 이 명령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같이 보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ifconfig입니다. ifconfig. 자, 지금 ifconfig가 없기 때문에 깔아라, 설치하라 라고 나왔죠. 설치하지 뭐. 자, 설치됐어요. ifconfig. 한번 뭐가 확 지나가 버렸네. 자, 여기서 보면 ifconfig 했더니 자, 아유, 교수님은 이거 나중에 배울 건데 도커 깔았는데 도커 IP 도커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실제 지금 있는 버추얼 머신의 랜카드입니다. 이 랜카드로 밖에랑 접속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0.0.2에 15라는 랜카드 그 IP가 부여됐고 이거 지금 DHCP였잖아요. 아까 그 DH 이걸로 해서 그때
접속할 때마다 이 IP가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넷마스크는 2525250니까 얘의 IP는 여기까지 네트워크이고 여기에 단말번호입니다. 그다음에 브로드캐스트를 보내려고 하면 이거고,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고요. 브로드캐스트라는 네트워크 그 프로토콜을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받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IPv6로 했을 때 이런 IP고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맥 어드레스예요. 이게 이더넷이고 맥 어드레스가 이거다. 그 다음에 RxTX는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은 것들이 어떻게 됐다. 요즘엔 에러 날 리가 없죠. 드롭 몇 개가 없어지고 오버런이고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러는 이건 루프백 어드레스인데,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루프백이에요. 이거는 리눅스, 유닉스에 기본적으로 있는 건데, 우리가 뭐 파이프라든가 아니면 내부, 우리가 통신 때 우리가 외부로만 지금은 살아 있고, 과거에는 이 내부 통신, 내부에서 통신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IPC라고 하는데, 이 내부 인터넷 프로토콜용 그 루프팩이라고 여기 얘기하는데, 내부 인터넷 프로토콜용 카드다, 뭐 네트워크 장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내부에서 도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상의 랜카드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얘는 나중에 보면 되고, 도커는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내용들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그다음 핑이라는 부분이에요. 핑은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상에 응답하는지 이 부분들, 네트워크가 살아있나라는 걸 볼 때 핑이라는 걸 쓰는데, 핑 응답을 요즘에는 이런 것들 치명적인 공격, 핑 공격이라고 하는데, 핑 공격 때문에 대부분 막혀져 있습니다. 보면 이와 같은 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핑이 되나 봅시다. 핑을 네이버 해가지고 이렇게 URL로 치면 주소는 오고, 그 다음에 아마 동작은 안 할 거예요. 핑 아까 내 주소가 10.0.2에 15니까 자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일 거예요. 게이트웨이 아니네. 게이트웨이 번호가 아니네. 게이트웨이가 몇 번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는 IF 콤피그가 아니고 IP 콤피그입니다. PC에서는 여기면 V 이더넷 이거 여기도 또 이걸 깔아.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버추얼 박스용 버추얼 박스가 192.168.56의 1이래요. 192.168.56의 1. 자, 192.168.56의 1이 얘의 그 게이트웨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처리되는 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핑은 여기 많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 정도 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명령어가 넷스테이트예요. 넷스테이트는 네트워크에 대한 현재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넷스테이트 하면 지금 이거 너무 확 지나갔는데, 자, 넷스테이트로 하고 뭐로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SSH가 하나 붙어 있는 거가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네트워크 상태로 제가 지금 터미널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 보이고요. 그다음에 자, 넷 스테이트 가장 많이 쓰는 게 -A예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지금 내가 붙어 있는 건 이걸 텐데, 여기 지금 이게 좀 작게 이렇게 되나? establish라고 이게 지금 통신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자, 지금 보면 얘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서비스 42895 도메인 SSH 이렇게 해서 응답 대기 중인 놈이 핑 대기인 ICMP도 있네.
이렇게 대기하는 놈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볼 수 있고요. 다음 넷스테이트 n으로 하면 이게 아깝게 이상하게 보였던 게 이렇게 네트워크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자 22번 10에 2에 15에 연결돼 있고 지금 내가 들어온 경로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온 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론과 몇몇 개 실습을 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해 볼 건 ifconfig 명령과 이 부분, 그다음 ping 명령, 그다음 netState 명령을 같이 실습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한 거 한번 조사해 보고요.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 자 이번에 오늘은 거의 이론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름대로 찾아서 필기로 나름대로 이해한 걸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 교수님이 한번 그 과제 검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파치 톰캣, MySQL 등을 설치하는 부분을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